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체감을 잘 못하겠지만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각 분야별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총 14개 상임위여서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목을 모인 곳은 교육입니다.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이 확인이 안 된다. 이 정도면은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고 사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센터 컴퓨터 고장으로 올해 초 폐기했다. 인턴 활동을 공모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겁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딸 의전원 합격 다음 날 서울대 백지 진단서를 첨부했다고 하더라. 서울대 병원장이 개인 진료 여부 밝히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간 있었던 의혹에 대한 반복 질의였는데 국감의 당초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정감사의 모든 상임위에서 다 이 조국 관련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 이 교육이라면은 물론 뭐 애초에 이 조국 논란이 논문, 뭐 인턴 이런 거에서 그렇죠. 시작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되면 곤란하죠. 지금 입시제도에서 그러니까 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유치원법 개혁 문제,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주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조국 장관 딸에 관련된 이야기도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서울대 측의 답변에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쫓아가고 있는 거 이상으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면 이런 그 계속되는 공방만 지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감싸기에 좀 지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혹 이제 말실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현 사안에 대해서 뭐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위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보면요. 서영교 의원이 유력 정치인 아들 논문 포스터, 이 얘기는 뭐 이제 수차례 최근 들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포스터란 것이 뭐 이렇게 영화 포스터 그런 포스터가 아니고요. 일종의 뭐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하는 어떤 논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고등학생일 때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었다. 이거 책임 물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의 자제가 이랬다는 얘기인데요. 박경미 의원이 그 아들 제외하고 고교생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뭐든 한 적 있으면 제출하라. 이찬열 위원장이 이제 보니 서울대 인턴은 유명 인사들 간 아름아름 대표적인 갑질의 온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누구냐고 딱 특정 지어야 말해드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이제 조국 장관 자녀들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한국당에서 이제 뭐 전수조사를 반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대학 입시 전반의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좀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국회 국감을 보면서 별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프레임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의 아들도 지금 나왔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딱 유력 정치인을 찍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국감에서 이슈는 뭐 누가 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건데 딱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물타기로 보여요. 그리고 교육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유명 인사들 간 아름아름 대표적 갑질이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는 이게 그냥 뭐 사안을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조국 장관 딸인데 이게 근데 다 같이 뭐 물타기해서 문제다 이러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국회의원들보다도 서울대 그런 반응이 너무 한심해요. 뭐라 그러냐면 공적으로 투명하게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학생들이 가는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안 돼요. 자기들이 따져보고 어디까지가 문제였는지를 밝혀놔야 되는데 공적으로 투명하게 제도를 마련하겠다. 무슨 학술 세미나 마셨다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건지 좀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에게 내려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법조계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배임 혐의 다툼 여지,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 피의자 건강 고려, 법원이 밝힌 몇 가지 이유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변호사 A씨는 국정농단 당시 2대 입학 의혹 김경숙 교수는 당시에 이제 유방암인데도 구속이 됐었다. 변호사 B씨는 3년간 불출석, 그러니까 영장심사에 불출석, 이번에 포기했었죠, 동생이. 100% 구속이 됐었다. 전례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세계일보가 허리디스크 수술로 심사 연기 요청했는데 수술 일정은 실제로 잡지는 않았다더라. 나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인 게 요즘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좀 잘 안 하는 추세죠. 수술로 치료하는 시대가 좀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했고요. 홍익표 대변인은 검찰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집착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돈 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기각이 됐다니 흑막이 의심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영장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정, 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허리디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병원에 있는 중이었는데 병원에서는 뭐 허리디스크가 이렇게 심한 게 아니라 영장심사에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일단 임의동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허리가 굉장히 아픈 듯한 내색을 하긴 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라 하는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드라이하게 볼게요. 정치권에서 저렇게 갑론을 막 하는 거는 사실 영장이 안 발부됐으면 좋다는 쪽하고 발부됐으면 좋다는 쪽하고 좀 입장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영장 기각 결정 이유는 허리 디스크가 주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주요 범죄 혐의 허위 공사대금 채권으로 100억을 가졌다는 거 있잖아요. 배임.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본건은 허위 소송이고 별건은 배임 수재인데 본건에 관해서 소명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작은 죄를 가지고는 본건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런 거예요. 윤중천 같은 경우에도 김학의 뇌물 사건인데 이런 걸로 영장 기각된 적이 있거든요. 다만 그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별건이라는 거하고 여죄라는 거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사 중에 발생하나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서 이게 불명한데 별건으로 봤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광범위한 증거 수집 건강 얘기를 이렇게 재판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민주연구원에서 법원 개혁 얘기를 했는데 눈치 본 거 아니냐 그런 거랑 세 번째는 신문을 포기했잖아요. 신문 포기한 사람 중에서 기각된 적이 없다는 거를 예로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심사를 포기를 했지만 변호인 의견서는 재판부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웅동학원건을 아니면 같은 웅동학원건이라고 하더라도 배임하고 배임 수재 부분하고 어디를 본건으로 볼지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고 그 판단이 명백히 여죄인데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봤다 이렇게 반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신문을 포기한 사람 중에서 기각된 경우가 없다는 건데 대부분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신문을 포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는 사실 또 별건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사례에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를 해서 이례적이다. 왜 이런 판단을 했냐. 그렇게 비판을 하기에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범과의 형평 같은 문제도 있지만 영장을 발부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영장 전담 판사는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자리는 아닐 텐데 알려진 바로는 이제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명재관 영장 전담 판사였는데 본의 아니게 또 검색어 순위에까지 오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장이신데 깁니다.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항의 방문 예정이고 영장 전담 판사 추가 투입 경위 등을 체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명재관 영장 전담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의구심을 내놓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맞춤형 결정이다. 법원이. 이 얘기는 법원이 공범을 자처하는 거 아니냐. 사법부신이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 것인가? 과연 영장 발부권을 두고 어느 쪽을 결정해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국정농단 때도 그랬고요. 삼성 관련 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도 그랬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뭐 그다음에 보석 이런 것 때마다 이 판사들의 이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르고 예. 이거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구속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면 엄정한 범집행이라고 환영하고 예.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압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이번에도 똑같은 사안이 반복이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서초동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명재건 판사가 특수부 쪽 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래가지고 우려를 냈어요. 이거 특수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죠. 또 구속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번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국 장관의 이 서울대 법대 인맥이 이 명판사기 때문에 구속이 기각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구속이냐 구속이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기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법 불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그것도 정치권이 그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